네,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현재 0.8% 안팎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 기록했던 약보합권을 결국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1,100억 원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무엇을 봐야 될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가지 특징주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보시죠. 어닝 서프라이즈의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한 화장품주입니다. 딱 두 개의 기업이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어요. 전일 장 마감하고 실적이 나온 인그루드랩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이들의 실적을 확인하니까 온기가 화장품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까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어닝 서프라이즈의 배경 어떤 거였습니까? 네, 배경은 장사를 잘했기 때문인데요. 잘 팔렸기 때문이죠. 네. 일단 잉글우드랩은 실적 자체는 한 500% 이상 늘어났던 영업이익을 봤었을 때 네. 우와라고 하는 것보다 작년이 워낙 안 좋았었죠. 네, 그런 쪽에서 실적 변화 보시되 이 회사가 기반이 미국 내 쪽입니다. 이 회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외선 차단제 이걸 활용해서 만드는 화장품. 그래서 백인들은 더 피부가 얇다면서요. 네. 그나마 두꺼운 피부를 갖고 계신 앵커님도 동양인 쪽과 다르게 네. 자외선 차단제는 발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기본적인 기초 화장품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쪽이 아무래도 미국이다라는 쪽에서 먹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코스메카 코리아는 잉글우드랩 지분을 39%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OEM 쪽이죠. 그런 쪽에서 실적도 마찬가지로 한 9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는 쪽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지금 시장 기대치는 그랬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별로다 보니까 못하겠지라고 네. 했는데 이쪽에 실적 좋은 가장 근거는 지역 다변화에 성공한 업체들이죠. 그러니까 즉 북미 쪽이나 일본 쪽에서 특히 일본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성공해서 기반의 변화를 맞춰가는 그리고 특히 요즘은 예전처럼 비싸고 좋다라는 인식보다 좀 빠르게 움직이는 패션 브랜드에 대해서 그리고 또 화장품 브랜드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주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성과를 나는 업체들을 좀 더 주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시청자분도요.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주가 아닌가라고 글을 올려주실 정도로 그들보다는 다른 기업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크릴리오라던가 뭐 스킨앤스킨, 본느 이런 종목들도 같이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호실적이 2분기, 3분기에도 이어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화장품주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를 받았을 때 너무 속지 말자. 왜냐? 중국 시장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잘못했다간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막상 열어보니 실적이 너무 잘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단순히 기저효과예요? 아니면은 다시 전성기처럼 갈 수 있는 신호탄이에요? 극과 극이네요. 네, 근데 기저효과도 있지만 네.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 보면 이제 실적도 저조했고 그래서 주가 흐름도 좀 저조한 상황인데 다른 기업들은 좀 다른 거죠. 색조 화장품이나 이제 중국 외, 그러니까 중화권 외에 이제 뭐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일본 등에서의 좀 매출 실적이 견조한 회사들의 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물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그 북미 쪽의 매출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뭐 매출 증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북미 매출이 무려 80% 증가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 워낙 안 좋으니까 이거를 뭐 커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북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 증가했고 또 CNC 인터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 발표됐는데 북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94% 증가하면서 북미 쪽에서의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좀 선방한 모습이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식약처, 국내 식약처도 어제 중국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국장급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제부터 12일까지 방문해서 국내 기업들 우수성도 알리고 또 이제 중국의 최대 화장품 박람회 차이나 뷰티 엑스포 2023이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거든요. 거기도 또 이제 방문을 해서 으쌰으쌰 힘도 실어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은 있지만 좀 앞으로 좀 더 나아질다고 봤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할지, 회복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회복할지는 사실 퀘스천 마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에 찍히는 어디서 찍히냐면은 미국이나 동남아 그쪽에서 찍히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그 미국 쪽에서 찍히는 뭐 중하권 외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화권 외 시장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좀 아쉽게 시장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몇몇 종목들의 경우에는 윗꼬리가 크게 달렸거든요. 길게 달려있는 상황인데 이 화장품주 이번 실적을 보고 믿고 투자해도 괜찮을지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화장품주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김민수 대표님이 정리해 주세요. 네, 실적 따라갑니다. 실적. 네, 그래서 지역 다변화에 성공한 업체 쪽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도 이쪽도 그렇죠. 과거에는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그랬고, 네. 비디비치 비디비치. 맞죠? 네. 어우, 예. 이런 쪽 브랜드라든가 또 에이지 28, 뭐 AG20. 네, 그쪽 애경 산업 쪽이었었죠. 네. 이런 거에 한때 브랜드가 유행했지만 또 그쪽은 죽고 또 다른 쪽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빠른 변화에 대해서 그때그때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지금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실적 발표하고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보다 또 눌림목을 누리자라고 하면서 제가 원고를 11시 반에 보냈거든요. 네. 그때 관심 있는 종목을 선진 뷰티 사이언스로 말씀드렸는데 상한가네요. 네. 그래서 왜요 갑자기? 좀 사시지 그러셨. 네. 근데 이 회사는 관심 있게 봤던 게 저도 지금 보고 알았습니다. 네. 이 회사는 뭐 공부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잉글우드랩이 좋았던 실적의 배경이 자외선 차단제 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회사가 화장품 원료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강점이 있는 게 자외선 차단 소재 쪽이다 보니까 맞아요.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겠구나. 그래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한번 수익을 내보자 싶었는데 상한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방송이 늦어가지고 소개를 못 드렸네요. 잉그로드랩이 자외선 차단으로 인해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어. 그럼 그와 관련해서 소재를 또 만들어내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같이 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 공부법이었는데 타이밍이 조금 늦어버렸습니다. 현 구간에는 거의 거래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상엽 이사는 또 어떤 화장품주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하시겠습니까? 네, 이것저것 다 가는데 네. 저는 이 종목도 좀 이제 급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리콘2. 실리콘2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반도체에서 하다가 이제 유통에서 하다가 이제 화장품으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그 이제 홈페이지 이제 스타일 코리안닷컴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들어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화장품이 주이긴 하지만 뭐 앨범이나 케이팝 굿즈 등도 팔고 있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한 73, 4억 나왔는데 작년 한 해 연간 영업이익이 한 140억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만으로도 작년 한 해 반이 나왔기 때문에 뭐 앞으로 또 기대감은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사는 건 그렇지만 계속 좀 관심, 실적과 연관지어서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두 종목의 경우에는 오늘 시세가 좀 분출됐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도 화장품주 안에서 내가 전략을 세운다면 이 사업이 여러 지역으로 다변화되고 실적이 찍히는 기업을 눈여겨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 같이 가는 건 아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적자 늪에 빠진 위메이드, 나이트크로우가 희망입니다. 1분기 아쉬운 성적표를 기록했고 적자 전환까지 했어요. 이게 위메이드만의 그런 분위기였는지 1분기 실적 시즌에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좀 부진했는지요? 네, 1분기 실적 기대감은 없었는데 네. 그래도 시가총액 큰 뭐 NC소프트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건 맞지만 컨센보다는 잘 나왔다. 그래서 이제 NC소프트는 매출 따는 컨센을 좀 하회하긴 했지만 영업이익 순이익 네. 컨센보다 잘 나왔고요. 크래프톤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보다 이제 잘 나왔는데 좀 아쉽긴 하죠.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 매출 28.3%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했고 영업이익 적자 전환을 했죠. 그래서 나이트크로가 이제 4월 말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이제 1분기 실적에 잡히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개발 자회사 투자랑 외부 투자상 지분법 손실 때문에 좀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좀 NC소프트 크래프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말에 이제 베타 테스트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스로넨 리버티
그리고 10월 달에 글로벌 이제 공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회사 내의 기대감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매우 커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목표가 해외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MMORPG가 좀 분위기가 좋은데 해외에서 한국 게임사가 출시한 게임 가운데 최고 성과를 내겠다. 그러니까 그래 뭐 좀 이렇게 일정과 관련돼서 향후에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주가는 뭐 흐름이 좋을 수는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정말 기대감이 너무 크면 향후에는 뭐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NC소프트는 그래서 올해 5개 게임을 이제 공개할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흐름을 보시면은 정말 큰 조정 없이 한 상승각도 한 15도, 20도로 야금야금 계속 올라왔거든요. 근데 결국에 보니까 실적이 좋았구나. 그래서 올라갔구나라는 것도 좀 확인이 된 상황인데 1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 찍었고요. 역시나 이제 배틀그라운드의 성과 때문인데 앞으로 이제 퍼블리싱 역량을 높인다고 해요. 근데 대신에 올해 신작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아쉽다라는 것도 좀 체크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의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했는데 뭐 다른 NC소프트라던가 크래프톤은 예상이 눈높이가 좀 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상보단 괜찮았다. 그리고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연내 신작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사내 안에서. 그럼 우리 또 게임을 직접 하시는 김민수 대표님에게 여쭤봐야죠. 뭐 저는 테트리스에서 멈춘 그 게임의 이력이기 때문에 이 나이트 크로우 해보셨어요?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다고 하다가 잠이 저를 이끌어서. 요즘 이게 구글 스토어, 뭐 애플 앱스토어에서 1등이라면서요. 리니지를 넘었다던데. 그래서 그 커뮤니티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한 결과 약간 50-50는 50대 50이에요. 걸그룹 얘기고요. 근데 이쪽에서 약간 좋게 생각하는 쪽과 안 좋게 생각하는 쪽은 있는데 그래도 어떤 좀 신선하다라는 반응들이 좀 있어서 그게 아마 이걸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과금 체계가 약간 좀 느슨하다고 표현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캐릭터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일매출이 한 뭐 18억, 한 20억대 넘는 이런 모습이 초기에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기대감을 이끄는 요인이고 그래서 아마 2분기 때는 매출과 함께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고 나오는 기대로 보여지는데 초기에 한 15일 정도는 그냥 그런데 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보통 일매출이 한 10억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또 다른 문제 같은데 이건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RPG 게임 가지고 뭐 재미가 있어서 와 이거 신선하다라고 할 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너무 그 나물의 그 밥인 것 같아서 아직 일단 반응은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오늘 또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내용들이 다 뭐 매드 엔진 지분 확보한다 거기다가 중동 시장 공략한다 중국에서 미르4 이것도 잘 될 것이다 이런 거는 기대죠 아직까지. 근데 보여준 실적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추가적으로 탄력 강화되기보다는 계속 지지권 테스트 과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개발사 매드 엔진 지분 확보와 중동 시장 공략도 기대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컨콜에서 그런 이야기를 대표님 직접 했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나이트 크로우는 매출은 잘 나오고 있는데 약간 시장의 반응은 50대 50이라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주목받지 못했던 게임주였거든요. 유일하게 그 안에서는 좀 보니까 네오이즈가 살아남았던 것 같은데 가는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좋을지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개선이 앞으로 기대감 있는 종목도 최근에 좀 올라왔고요. 또 이제 개별적으로 볼만한 기업도 흐름이 좀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 그 이제 외자판호 발급받은 게임사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이제 넷마블이 이제 작년 12월과 올해 3월에 외자판호 받았을 때 가장 많은 판호를 받았는데, 이제 그런 게임들이 순차적으로 출시 기대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부 시스터주도 이제 판호를 받았죠. 그래서 쿠키런 킹덤이 이번 달 중에 이제 중국 현지에서 이용자 테스트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이 두 개 게임 계속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네오이즈는 오늘 이제 브라운더스트 2 글로벌 쇼케이스가 이제 됐죠. 그리고서 다음 달에는 또 이제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피해 거짓 구체적인 이제 출시 날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네오이즈는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뭐 기대감은 뭐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네오이즈 통일을 시키면 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이번에 판호를 받아서 중국인들이 과연 어떤 게임을 좋아할까라고 봤었을 때 그나마 최근에 RPG 쪽은 중국도 약간 손절 느낌이라는데 약간 그런 거 있죠. 좀 아기자기하고 하는 그 예전에 미소녀 필 나는 이런 게임들, 네. 이런 서브컬처 관련된 쪽에서 블루 아카이브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애니메이션화되고 좀 아기자기한 거 좋아한다 그러면 쿠키런 시리즈 좀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데브 시스터즈를 조금 좋게 보는데 초기 성과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말고요. 보면 지금 6만 원대는 계속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눌림목 나왔을 때 대응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쪽에서 데브 시스터즈 아마 한 5만 5천 원대 밑에 정도쯤에 들어오게 되면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나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5만 5천 원 밑에서 데브 시스터즈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게임주 봤고요. 세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현대차 울산에 2조 투자합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저희가 조금 전에 현덕이 덕분에 시간에도 이 이야기 살짝 다뤄봤는데 자세한 내용을 저희 어제 이 시간에 이제 거의 속보처럼 나왔던 뉴스를 김민수 대표님하고 이건희 부장님이 전해주셨잖아요. 이 울산에 2조 투자. 울산 내에 투자하는 게 중요한지, 2조 투자하는 게 중요한 건지, 신공장이 중요한 건지, 세액을 감산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건지. 세액공제 받으시는 게 중요한 거지. 뭐가 핵심입니까? 이번 뉴스에서? 질문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뉴스의 다, 핵심. 예. 네. 뉴스의 핵심은 일단 북미 쪽 그렇게 한다고 하다가 한국도 한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 특히 거기서 나오는 이제 과거에는 또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죠. 한국에다 용인 클러스터 짓는 것처럼 네. 현대차도 울산에 29년 만이랍니다. 짓기 시작한다는데 거기다 이것도 전기차도 뭐 특례 지원법 통해서 한 35%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겠다. 쪽이다 보니까 다 이용하겠다. 쪽에서 한국의 기지를 만든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규모가 연간 15만 대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지아 공장이 전기차 완성되게 되면 라인업이 한 30만 대 정도 될 거고 거기서 이제 엘라보마까지 그리고 또 이번에 기아 쪽까지 확인되게 되면 연간 목표치 현대차가 끌고 나가겠다라는 쪽에 한 100만 대를 거의 맞출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라는 쪽에서 2025년도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전략들은 전기차, 친환경차에 대한 라인업들이 거의 이제 그려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내 공장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의미를 조금 더 줄 수 있다라는 건데 현대차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그 배경을 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꾸준히 폭풍 매수를 했어요. 네네. 실적 덕분일 수도 있는데 역대급 실적 때문에 외국인이 이렇게 돌아오는 걸까요? 실적도 있고요. 네. 이제 몇 가지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급이 정말 좋습니다. 맞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2분기 들어서 그러니까 4월부터 지금까지 오늘 포함해서 3일 빼고 연일 매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일째인가? 그래서 기아도 외국인이 이제 8일째 사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이 이 두 기업을 매수한 금액이 올해 들어서 1조 5천억이 넘고요. 기관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메이저죠. 2조 원이 넘을 정도로 이제 뭐 함께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실적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영업이익을 비교하면은 현대차도 놀랐겠지만 도요타도 놀라지 않았을까. 도요타가 영업이익이 한 5조 1천억이 좀 안 되죠. 근데 그거에 한 30%가 더 나온 거죠. 535 그러면 한 6조 한 4,600억 정도. 그래서 실적이 정말 잘 나왔고 이제 시장에서는 실적도 좋았지만 대당 수익성 내년에 넘어선다. 일본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 그 부분도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글로벌 판매가 처음으로 3위에 올라섰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2026년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1위 올라설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조금 더 좋게 보는 쪽에서는 내년 EPS 기준으로는 현대차 시가총액 100조 원 시대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지금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한 51조 원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한 2배 정도 뭐 그런 긍정적인 전망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주 친화 정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간 매년 자사주 1%씩 소각한다는 계획 발표했고 또 2분기부터는 분기 배당까지 이루어지니까 참 나쁜 게 없네요. 아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돼요. 최근에 나쁜 게 없는 줄 알았던 기업들이 주가가 또 하락하면은 그제서야 단점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도 지금 워낙 분위기가 좋지만 혹여나 주가가 좀 주춤하거나 꺾이게 되면 이 뉴스 때문일 것이다. 혹은 이런 조심할 악재가 좀 남아있다.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잘 가는 주가에 왜 자꾸 브레이크를 아니 브레이크 거는 게 아니라 네. 매번 잘 나갈 때는 또 잘 나간다고 하다가 또 막상 주가 꺾이고 보면 그때부터는 또 단점이 쏟아지더라고요. 현대차가 네. 실적 잘 나올 때 딱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미리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 땡겨와서 이제 그거를 좀 차단해요? 예, 삼각하는 아, 거. 삼각해요. 예, 지난번에도 세타 엔진 관련된 쪽에서 벌써 한 3번 정도 분기 이걸 한번 깎아먹은 적 있죠.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러시아 공장 손절하는 거, 네. 중국 공장도 손절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요. 이게 만약에 비용에 반영되는 측면이 나오게 되면 2분기는 아니면 또 향후 실적 쪽에 잘 나오는데 일회성 비용 뭐 이런 식으로 또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관련된 동향들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 또 1분기 세계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서도 현대차랑 기아만 뒷걸음질 쳤다고 하는데 잘 팔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조금 줄긴 했어요. 그래서 어. 아이오닉 5만 좀 보면은 4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 이제 감소를 했는데 그것보다 일단 기아 이제 내연 기관차가 정말 너무너무 잘 팔리고 있는 거죠. 기아만 네. 놓고 보면은 지금 4월까지 9개월 연속 판매 기록을 경신할 정도이고요. 물론 이제 뭐 상업용 차량 이제 풀립 비중이 앞으로 높아질 거고 회사도 그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좀 맞추고 있지만 이쪽에 풀립 쪽이 수익성이 좀 낮다고 해요. 그러니까 풀립 쪽의 비중이 이제 보조금 받기 때문에 그쪽 이제 비중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건 맞지만 그쪽으로 너무 포커싱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을 또 감안해서 또 플랜을 짜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또 회사 관계자가 얘기한 게 있는데 기획재경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 만약에 실적을 우리가 수정한다면은 그래 뭐 3분기 말 정도 가서나 수정할게 이런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를 좀 봤기 때문에 조금 뭐 실적이나 뭐 이렇게 자신감 있는 뭐 인터뷰를 본 거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현대차 그리고 기아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좋을지 또 함께 눈여겨볼 수 있는 부품주들은 어떤 게 있을지 김민수 대표님의 픽으로 정리해보죠. 네, 자동차 쪽 현대기아 물론 관심이 높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계속 뉘앙스가 그랬죠. 전장 부품 보자. 라는 부품 쪽으로 보자. 계속 꿋꿋하게 밀어왔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만약에 전장 부품의 대표주를 산다. 그러면 LG전자입니다. 오, 네, LG전자. 진짜요? 예? 왜 이렇게 아니, 네, LG전자가 전장 쪽에서의 그 네. 강자인 건 알겠는데 네. 지금 현대차 이슈와 관련해서 LG전자가 정말 득을 많이 볼까 그런 부분에서 여쭤본 거예요. 이제 현대차뿐만, 그러니까 현대차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차피 전기차가 커지면서 나오는 현상과 또 전기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장 쪽에서 성과를 나올 수 있는 자동차 출하량이 개선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종목이죠. 네. 그래서 그쪽의 변화들은 그러니까 주가가 11만 5천 원대가 제일 중요한 월봉상의 저항입니다. 이거 안착하기 나게 되면 조금 턴을 좀 강화시킬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는 체크해 보시면서 근데 10만 9천 원대 빠지면 또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작은 쪽에서 좀 중형급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나오는 DIC 같은 경우 현대차 EGMP에 들어가는 어떤 변속기부터 그리고 들어가는 구동 모터 관련된 쪽에서 핵심 부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MVH 코리아 그리고 DIC를 관심주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자동차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